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박종훈입니다. 7월 17일 금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와, 7월 17일. 네. 바로 오늘이 제헌절인데요. 네. 우리나라 5대 국경일 가운데 하나인데 안타깝게도 유일하게 빨간 날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제헌절은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헌절 1948년 우리나라 헌법이 개정되고 공포된 걸 축하하는 날인데요. 네. 오늘을 기념해서 다시 한번 법을 좀 잘 지켜야겠다 되새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같이 이제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은 네. 하지만 법은 있어야겠죠? 있어야 네. 됩니다. 네.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네. 2항으로 들어가면서 좀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와, 법 좀 잘 아시네요. 아니에요. 영화에도 나왔고요. 여기까지밖에 몰라요. 더 이상 물어보면 안 됩니다. 예. 대단하십니다. 네, 1948년 7월 17일인 오늘이 중요한 이유가 또 한 가지 있는데요. 네. 앞서 헌법에서 정답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나라 국호인 대한민국을 알린 날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네. 이렇게 중요한 날 태극기 개항하는 거 혹시 잊으셨나요? 현충일날 개항을 하셨던 분들은 국기봉을 좀 내렸을 거 아니에요. 네. 다시 이제 끝에까지 올리셔서 개항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개항 시간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통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데요. 네. 혹시 아직 깜빡하고 달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꼭 개항해 주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 저기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예, 날씨가 어제부터 조금씩 더워지는 것 같은데 더위 소식 그리고 비 소식 궁금합니다. 네, 제헌절인 오늘 어제만큼 다소 덥겠습니다. 시원한 옷차림 준비하셔야겠는데요. 볕이 뜨겁게 내리쬐면서 대전의 낮 기온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후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50mm로 예상됩니다. 국지적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해 시간당 30mm가 넘는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겠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계곡이나 하천물이 불어날 수 있어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되면서 가끔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천안 29도, 아산 30도, 세종과 대전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28도를 웃돌겠습니다. 파도는 전해상에서 고요하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토요일까지는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 일요일부터 다시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예전에는 집에서 네. 강아지들 많이 키우셨잖아요. 네. 이제 그 강아지를 이제 애완견이라는 표현을 좀 썼는데 요즘에 이제 가족하고 함께 생활하고 같이 살면서 네. 이제 반려견이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반려견뿐만 아니라 반려묘, 고양이 키우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네네. 그 외에 정말 다양한 동물들을 많이 키우시는데요. 파충류 키우시는 분도 계시고요. 많더라고요. 라쿤, 고슴도치, 햄스터, 해수어 그리고 곤충까지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반려동물이라고 부르죠. 그러게요. 네. 자, 반려동물들도 많이 키우시지만 요즘에 또 반려식물 키우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네. 이게 물 주면서 식물들하고 대화도 하고요. 또 식물 키우시는데 이제 이게 가족같이 친구같이 또 대하시면서 함께 하는데 식물 키우는 게 조금 더 쉽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식물 키우시면서 또 그 안에서 마음의 힐링도 좀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하는데 반려식물도 많이 키웁니다. 그렇습니다. 함께하면 더욱더 행복한 사랑스러운 우리 반려동물, 네. 반려식물들 이야기 보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평소에도 사진 사연으로 많이 올라오는데 그렇죠. 오늘은 제대로 멍석을 깔아드리겠습니다. 멍석을 깔았다. 여러분들은 준비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자, 오늘 사진사연 주제입니다. 반려동물, 반려식물 다 좋아. 다 좋아. 다 좋아요. 그러니까 뭐 꼭 키우시지 않더라도 네. 어딘가에서 찍었던 사진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되는데 뭐 지난번에 앵무새 카페 같은 경우도 가셨던 분들 앵무새도 좋아. 그리고 꼭 올릴 게 없으면 사진 찍어서 제 걸 캡처하시면 돼요. 저도 동물이잖아요. 예. 반려동물 치고 말 잘 듣는 동물이거든.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네. 뭔가 귀엽고 사랑스러운 사진들이 총출동할 것 같은데요.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네. 선물도 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반려동물, 보내주세요. 반려동물.
아, 왜 이러죠? 네. 자, 금요일 첫 소식은 문화나들입니다. 문화나들이 코너에서는 네. 사실 그 공연, 각종 공연이나 뭐 전시회를 주로 소개를 해드리는데 또 빼먹지 않는 게 우리가 문화여행지 인물 트렌드 같은 것도 소개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문화예술적 감성이 담긴 장소를 찾아다니면서 그 지역 곳곳의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네.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놀라기도 하죠. 맞습니다. 오늘은 아트, 감성, 휴머니즘 와. 이게 다 모아져 있는 곳 이제 서산으로 가는데 네. 서산의 원도심 문화 이야기 궁금하시다고요? 이야기 들으러 갑니다. 서산 원도심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 과거에 번화하고 화려했던 거리는 쇠퇴의 시기를 지났고 지금 다시 문화 이야기로 채워지고 있다. 새로운 역사를 쓰는 중인 서산의 원도심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자. 원도심 번화가 안쪽에 자리한 여관. 여관이라는 옛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지만 현재 남양여관은 숙박시설이 아닌 원도심의 기록 보관소다. 저희가 이제 원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고 이제 다시 시민들이 이쪽으로 찾아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다가 원도심의 역사를 사진과 함께 이곳에 전시해서 시민들이 발길이 이곳으로 좀 이어지게 해보면 어떨까 해서 이 여관이라는 곳에다가 원도심 기록보관소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왜 하필 여관에 원도심 기록보관소를 만들었습니까 하고 물어보거든요. 여관이라는 곳이 다양한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가 있는 곳이고 우리가 기록해야 될 것들이 그들의 이야기, 그것이 곧 역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록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곳 남양여관에다 원도심 기록보관소를 만들게 된 이유입니다. 과거의 서산은 어떤 모습이었을까라는 물음표로 출발. 남양여관은 서산의 옛 기록들을 차곡차곡 담아 그때 그 시절의 이야기를 직접 눈으로 담는 장소다. 이곳은 추억을 곱씹어보고 회상하면서 아기자기하고 아늑한 공간에 따뜻한 온도를 느껴보는 뉴트로 감성 여행지인 것이다. 오시는 분들 반응은 모두 다 굉장히 좋아하셔서 솔직히 저희들도 깜짝 놀래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옛날 생각나서 좋다고 하시고 또 젊으신 분들은 서산에 이런 공간이 예뻐서 좋고 몰랐던 서산의 이야기를 알게 돼서 좋고 그리고 이런 문화 복합 공간이 있다는 거 공연이 있어서 너무 좋다고들 굉장히 핫하게 요즘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사람은 떠나고 거리가 바뀌고 옛 서산은 아련한 기억으로 저물었지만 지금 서산은 또 다른 기록으로 물들고 있다. 원도심에 자리한 복합 문화 공간 문화 이슈. 이름 그대로 문화가 있는 곳이다. 여러 문화 활동과 교류가 이루어지고 크고 작은 공연 등을 통해서 서산의 문화예술 제작소와 같은 역할을 하며 동시에 다양한 전시를 즐길 수도 있다. 저는 이곳에서 태어났는데 예전에는 추억 속에 즐거움이 가득했던 곳이다가 지금은 구도심으로 변하면서 이곳에 활기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문화 이슈가 생기면서 이곳에 활기를 찾고 다시 친구들을 만나고 다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서산 시민분들 중에서 생활 문화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발굴하고 그분들이 뭔가 모임들을 최대한 잘 하실 수 있게 만드는 공간을 여기 문화 이슈라고 하고 원도심에다가 저희가 조성을 해서 그분들이 최대한 잘 쓰실 수 있게 이 공간을 만들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 이슈에서 진행되고 있는 특별한 전시. 지역의 한 대학교 학생들이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여하며 기획하게 됐다고.
서산의 문화재를 중심으로 해서 그 문화재를 가지고 뭐 상품으로도 만들고 모션으로도 만들고 영상 또 제품 또 인쇄물 해서 다양한 매체로서 시민들에게 선보이고 우리의 문화재를 다시 한번 알리는 것에 목적을 두고 준비한 전시입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서 지역사회 주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저희 학생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본인이 속한 사회에 대한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이 한층 더 깊어진 것을 느꼈다고 하는 그런 의미 있는 전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서산을 대표하는 문화재 4가지를 주제로 선정해 무빙 포스터 전시와 포스터를 기반으로 한 문화 상품을 제작하는 등 통통 튀는 아이디어로 서산의 문화유산과 지역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려고 했다. 잘 몰랐던 서산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이 전시를 기점으로 저희 서산 시민들이 조금 더 문화생활에 대해서 친숙함을 느낄 수 있게 하고 서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거리 곳곳에도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동네. 서양 화가의 한 갤러리는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평소에 그림을 하는 입장에서 서산에는 주민 밀착형 갤러리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작가들에게는 저렴하거나 아니면 거의 무료로 대관을 해주어서 작가의 역량을 좀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서산 시민들에게는 서산에도 갤러리를 쉽게 가볼 수 있다라는 경험을 해드리고 많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단순히 보고 즐기는 문화예술에서 머물지 않고 이제는 직접 문화를 접하고 배우려고 붓을 들고 나선 사람들도 서산 원도심으로 3355 모이기 시작했다. 거리 활성화로 좀 선생님께서 많이 도움을 주시는 것 같아서 조금이나마 저도 좀 도움을 드리고 싶기도 하고 받고자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배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시회를 많이 열고 있어서 다른 사람 그림도 접할 수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내가 다시 전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시민 상점가라는 지원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채로운 입주 예술가들이 터를 잡기 시작했다. 공방과 갤러리가 서산 원도심 곳곳에 생겼고 함께 모여서 특별한 축제도 연다. 오프라인으로 제가 문화도시 페스티벌을 하려고 했지만 안타깝게 서산에도 확진자가 또 바로 발생함에 따라서 저희가 오프라인 행사는 취소되고 이렇게 온라인 페스티벌에 두 선생님이 같이 참여를 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각자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이제 얘기를 이끌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도심 중앙통에서 해마다 열리는 문화축제. 올해는 시민과 의료진 덕분에라는 주제로 온라인 페스티벌 형식으로 전환해 진행. 시민 상점가 선정팀도 각각의 컨텐츠를 제작했다. 서산시에서는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 시민상점가는 작가들의 문화예술 활동과 시민분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만들어진 곳입니다. 아쉽게도 오프라인 전시회는 지난주 일요일 날 끝이 났어요. 하지만 그 아이들의 동심으로 그린 그 아름다운 작품들을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이 온라인 페스티벌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페스티벌은 서산의 문화예술 전체를 아우르는 축제다. 원도심뿐 아니라 서산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다채로운 예술 이야기를 담기 위해 시민 공모전과 함께했다. 제가 올해 서산시에서 주최하는 서산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산 출신 음악가들과 함께 연주를 하였는데 이제 여기 문화이슈와 인연이 되어가지고 다시 또 서산 출신 음악가들과 함께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플루트 연주자 김준호와 피아노 연주자 김민영 등이 함께한 컨텐츠.
연주 모습을 촬영해 온라인 페스티벌에 동참했고 이들 외에도 다양한 장르의 영상으로 풍성한 문화도시 서산을 알린다. 지금은 이제 여기 서산 구도심 같은 경우는 서산에 거주하시는 분들만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더 활성화가 돼서 외집분들도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불어 저희 공연도 저희 제자라든가 여기 거주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그다음에 발달장애 아들, 어른들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해서 페스티벌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활동들을 일반 시민분들이 좀 더 많이 보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이제 서산의 원도심은 문화의 심장이다. 이곳에는 활기와 열정이 살아나고 운치와 낭만이 실려 있다.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다양하게 만날 수 있는 다채로운 서산 원도심의 문화예술 이야기와 함께 해보면 어떨까? 야, 충남 서산 다녀왔는데 네. 서산에 사시는 분들 이제 표현을 서산이라고 하는 건 이제 스산이라고 하시는 스산. 분들 많이 계신데요. 네. 이 원도심 기록관인 남양여관 거기에 빛바랜 사진들 쫙 보면서 네. 아, 스산이라는 표현이 좀 적절하게 어울리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네. 자, 이 스산의 원도심 문화 이야기를 담아봤어요. 네, 서산 원도심 이곳저곳을 잘 둘러봤는데요. 네. 정말 공방부터 갤러리까지 복합 문화 공간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맞습니다. 이것도 문화예술, 저기도 문화예술이네요. 뭐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한데 네. 지금 당장 갈 수가 없다. 뭐 좀 서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지금 반가운 문화 축제 소식이 있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전시하는 것도 보여주고 아까처럼 이제 공연도 보고. 네. 그리고 이제 공방 체험 있잖아요. 체험도 네. 간접적으로 할 수 있게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지금 진행 중이고 또 이게 다음 주까지고 매일매일 새로운 영상이 또 추가가 된다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영상 댓글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푸짐한 선물이 마련되어 있다고 아하, 하니까 많은 네.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20 서산 문화도시 온라인 페스티벌의 SNS, 그 페이스땡, 그 얼굴책이라고 불리는 그 페이지로 가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서산에 뭐 방금 온라인 페스티벌 네. 얘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뭐 전국적으로 비대면 언택트 이게 좀 강조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네, 요즘 언택트 여행이 또 대세기도 하잖아요. 전라도에 가시면 언택트 플러스 힐링이 더해진 여행지가 있다고 합니다. 함께 떠나보시죠. 무더운 여름 더위를 싹 날려버릴 여행지가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곳 바로 장성인데요. 복잡한 도심에서 벗어나 자연의 푸르른 내음 가득한 장성으로 언택트 힐링 여행 떠나보시죠. 첫 번째 코스는 장성호 수변길입니다. 장성호 가장자리를 따라 조성된 수변길은 장성의 대표 관광지인데요. 완만한 경사에 누구나 걷기 좋아 트레킹 명소로도 유명하고요. 산길과 호반길을 함께 걸을 수 있어 대한민국 대표 걷기길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드넓은 호수를 보면서 울창한 숲 사이를 걷다 보면 그 자체가 힐링이 따로 없겠죠. 여름에도 참 걷기 좋은 여행지입니다. 장성호에 오시면 수변길이 있어요. 수변길 1.2km 정도 가면은 첫 번째 출렁다리가 있는데 이름이 엘로우 출렁다리예요. 여기까지만 와도 너무 좋은데 1번 출렁다리가 배부른 다리다 하면 거기에서 1km 더 가면 배고픈 출렁다리, 황금빛 출렁다리가 있습니다. 그곳까지는 약 20분 정도 더 소요가 되고요. 그곳에 가면 물이 손에 닿을 듯 말 듯 수변 높이가 2m 내지 3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스릴을 충분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장성호 수변길에 오시면 숲과 물과 바람과 새를 한꺼번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연을 만끽하며 수변길을 걷다 보면 제1 출렁다리인 옐로우 출렁다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길이 154m, 1.5m 폭을 가진 옐로우 출렁다리는 2018년 개통 이후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깊은 숲 가운데 호수를 가로지르는 이 다리 위에서 장성호의 풍경을 보면 아찔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인데요. 출렁출렁거리는 다리 한가운데 잠시 멈춰서서 주위를 둘러보면 장성호의 수려한 경관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다른 데하고 비교할 수 없이 여기는 산하고 또 이 장성호라는 댐이 있어가지고 물이랑 산이랑 같이 어우러져가지고 더욱 매력적이죠. 매력 있고 우리 또 건강에도 물이랑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가지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옐로우 출렁다리를 지나 조금 더 걸으면 제2 출렁다리인 황금빛 출렁다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길이는 옐로우 출렁다리와 같지만 폭이 30cm 더 넓어졌는데요. 가운데로 갈수록 물과 가까워져 다리를 건너는 것만으로도 큰 재미와 짜릿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수변길에서 이곳까지는 왕복 3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주말 평균 8,000명이 다녀가는 명소로 거듭났습니다. 제1 출렁다리는 한번 다녀갔고 2 출렁다리는 이제 개통했다 해서 다시 처음으로 한번 와봤습니다. 아주 보기 좋고 자주로 와봐야 되겠네요. 그 제1 출렁다리 있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왔는데 이 출렁다리가 생긴 대로 더 자주 옵니다. 와서 보니까 그 옆에 호수도 있고 또 이렇게 숲도 좋고 그래서 아주 하여튼 즐겁게 오고 있습니다. 장성호를 눈으로 충분히 감상했다면 이젠 조금 더 가까이 몸으로 느껴볼 차례입니다. 이곳은 여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찾는 핫플레이스라고 하는데요. 다양한 장비와 놀이기구가 준비됐는데 과연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이곳은 장성댐 상류에 위치하고 있고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그리고 물놀이 기구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장성호는 12,000헥타르 규모로 내륙의 바다라고도 불리는데요. 바람과 파도가 적어 매년 전국 규모의 조정대회가 열릴 정도로 수상 레포츠를 즐기기에 딱입니다. 깨끗한 수질은 물론이고요.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눈호강도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엔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레저 스포츠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온몸으로 물보라를 맞으며 스릴 넘치는 수상 레포츠를 즐기다 보면 무더위? 그게 뭔가요? 드넓은 호수를 내달리며 확 트인 경관을 바라보면 스트레스도 잠시 안녕. 시원한 물줄기를 가르며 장성호에서 즐기는 수상 레포츠. 올여름엔 저도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네요. 이곳에 오면 수상 스포츠도 즐길 수 있고 장성호의 아름다운 풍경도 볼 수 있어서 힐링도 되고 스트레스도 많이 해소가 돼서 저는 여기 자주 찾는 편입니다. 세 번째로 찾은 곳은 장성의 보물, 충령산 편백나무 숲입니다. 한국 전쟁으로 인해 황폐해진 산을 춘원 임종국 선생이 물지개를 지고 나르며 가꾼 인공 조림지인데요.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충령산 편백나무 숲은 아름다운 천년의 숲과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됐습니다. 특히 편백나무에서 많이 나오는 피톤치드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심신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는데요. 장성 편백숲이고요. 이제 정식 명칭은 치유의 숲이라고 합니다. 이 나무들이 잎에서 우리한테 주는 음이온과 가장 여기서 많이 나는 피톤치드 향이 풍부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휴식 장소를 통해서 여기서 힐링을 하고 가시면 됩니다. 여름철 햇빛을 받으면 더 많은 피톤치드를 배출하는 편백나무. 이 숲을 거니는 것도 좋지만 오랫동안 머물며 맑은 공기를 마음껏 맡으면 더 큰 힐링을 경험할 수 있답니다. 치유의 숲은 모두 10.8km의 길이로 6개의 트레킹 코스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초록이 주는 편안함과 쉴 새 없이 내뿜는 피톤치드, 소음이 없는 고요함까지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그 충령산 추위의 숲은 진짜 너무 힐링하기가 참 좋고요. 참 여기가 편안한 곳이고 또 조용하고 산세도 너무 좋고 공기가 너무 좋습니다. 근데 체험을 안 해본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여기가. 너무 공기도 좋고 정말 그 날씨가 덥지도 아주 한여름인데도 덥지도 않고 참 청명하게 좋네요. 앞으로는 자주 와질 것 같습니다. 장성 힐링 여행의 마지막 코스는 백암산 자락에 자리하고 있는 백양사입니다. 호남 불교의 요람으로 불리는 백양사는 백제시대 때 창건되었다고 전해지며 10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곳자리입니다. 백양사에 오면 산에서 내려오는 시원한 물줄기와 파릇파릇한 나무들을 보며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낄 수 있는데요. 경관이 빼어나며 청량한 기운이 넘쳐 정신 수양에 좋은 산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계곡을 막아 만든 연못과 병풍처럼 서 있는 기암절벽이 백양사의 매력인데요. 백양사 입구에 들어서면 쌍계루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연못에 어른거리는 쌍계루의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지 않나요? 백양사에 오면 꼭 사진을 남겨야 하는 곳입니다. 계곡물이 참 맑고 시원해 보이네요. 백양사는 가을에도 좋지만 여름에도 가을 못지않는 아름다운 풍광을 지니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여러분들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실 텐데 많이 오셔서 힐링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초록빛 숲과 푸르른 호수가 반겨주는 장성. 자연과 하나 되는 시간을 통해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여행. 올여름엔 장성에서 힐링하고 가세요. 야, 이 쫙 펼쳐진 수변길 걷고요. 네. 물이 이제 뭐 닿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달랑말랑하는 그 다리를 좀 스릴 있게 걷고. 네. 그리고 또 이 뭐 저 요즘 여름하면은 또 이제 스포츠 아닙니까? 그럼요. 근데 이제 네. 그 물과 함께하는 레저 스포츠를 즐길 수가 있는 곳인데 장성호가 저는 이렇게 다양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언택트 여행지라고 해서 좀 조용하고 차분한 여행일 줄 알았는데 굉장히 활동적이고 짜릿한 걸 보니까 맞아요. 보면 볼수록 참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게요. 예, 눈으로도 호강한다는 느낌인데 그리고 이제 웰리스라고 그러잖아요. 웰빙, 행복, 건강. 이 웰리스 관광지로 선정된 충령산 이 편백숲. 네. 그냥 그 편백 향이 느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향 맡았죠. 또 백양사. 또 아주 그냥 산사의 아주 거즈락한 모습도 봤고 어쨌든 장성의 자연과 함께 여행 떠났는데 뭐 올여름에 쉼의 코스 중에 하나가 장성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생방송 아침이 좋다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가 반려동물, 반려식물 다 좋아입니다. 뭔가 귀엽고 사랑스러운 사진들이 많이 올 것 같아요. 안 귀여운 것도 올려도 괜찮아요. 그럼요. 네네. 네. 뭐 곰 키우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예, 제 사진도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 있어요. 네. 우와. 여기에 막 털을 막 넣어서. 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네. 자, 이어지는 순서는 건강 톡톡 시간인데요. 육류나 고지방 음식들을 많이 먹는 이 식습관 변화 그리고 네.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운동은 또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당뇨 얘기 뭐 하기가 그런데 운동이 부족하면서 최근에 성인병 걸리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비만 인구가 늘어나면서 젊은 층에서도 당뇨 환자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 당뇨가 우리 몸속 장기 곳곳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죠. 맞아요. 이 당뇨 환자 중에 여러 가지 합병증이 사실은 문제가 되는데 당뇨가 눈 건강에도 영향을 끼친다? 저도 확실하게 몰랐었던 부분인데 오늘 건강톡톡에서는 당뇨와 눈 건강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선희 안과 전문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뭐 저도 나이가 있은지라 주변에 이제 당뇨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뭐 음식 조심하고 뭐 조심하고 뭐 철저하게 하는데 이 눈 건강에도 당뇨가 영향이
미쳐지는 거는 저도 잘 몰랐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 앞에서 이미 벌써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현대인들의 잘못된 식습관이나 아니면 운동 부족, 또 스트레스 증가 때문에 당뇨 환자들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 당뇨병은 대표 증상으로는 물을 많이 마시게 되는 다음이 있고요. 소변을 자주 마려워서 화장실을 자주 가는 다뇨, 그리고 음식을 자주 먹게 되는 다식증이 있고 그 외에도 체중 감소 등이 있습니다. 이 당뇨병은 큰 혈관보다는 모세혈관과 같은 작은 혈관에 영향을 주는 질환이 됩니다. 그래서 미세혈관 질환이라고 부르고요. 네. 전신 질환이기 때문에 여러 단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대 미세혈관 합병증이 있는데요. 당뇨발이라고 부르고 있는 당뇨병성 신경병증, 그리고 콩팥 기능에 영향을 주는 당뇨병성 신증,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에 영향을 주는 당뇨병성 망막증이 있습니다. 눈까지. 네. 그렇다면 이 당뇨 망막병증은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이라면 모두에게 생기는 질환인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당뇨 망막병증의 발생률에는 당뇨 망막증은 그 당뇨병의 심한 정도보다는 얼마나 오래 앓았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네. 실제로 5년 된 분들에게서는 33%에서 10년 된 분들은 56%에서 15년 된 분들은 95% 이상에서 당뇨병이 이 망막증이 발생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오랫동안 당뇨병을 앓고 계신다 그러면 당뇨 망막병증이 대부분 갖고 계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 역학조사에서는 이 당뇨발을 앓고 계신 분들에서는 90% 이상이 당뇨 망막병증이 동시에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 앓고 있으면 이제 네. 더 확률이 높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요. 야, 이게 자동차하고 똑같네. 연식이 오래되면 이게 좀 고쳤어야 되는데 그 당뇨 진단 받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더 관심을 갖고 저희 네. 방송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당뇨 망막병증 이게 좀 이름이 좀 이름이 어렵긴 어려워요. 한데 네. 어떤 질환이고 왜 발생을 하는지가 이제 궁금하거든요. 네, 이 당뇨병 때문에 혈관 내에 당도가 높아지게 되면 네. 이 당도뿐 아니고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혈관벽 안에 점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런 점도가 높아지게 되면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하게 되고요. 네. 모세혈관벽의 손상으로 인해서 미세혈관류라는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미세혈관류에서 출혈이나 부종이 발생하게 되고요. 네네. 이 미세혈관류가 다 막히게 되면 망막으로 가는 모든 산소 공급이 막히게 됩니다. 아하. 그래서 이렇게 저산소증으로 손상된 망막에서는 이 새로운 혈관을 만들려고 하는 신생혈관 촉진 인자가 분비하게 됩니다. 네. 이러한 신생혈관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 눈에 있는 망막의 출혈을 유발하게 되고 망막을 떨어뜨리게 되면서 이 망막을 다 망가뜨리게 되죠. 망막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카메라 필름에 해당되는 것인 만큼 이렇게 신생혈관 때문에 다 망가뜨린 망막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신호 전달이 뇌신경까지 전달하지 못하게 되면서 당뇨 망막병증으로 인해 실명이 유발되게 됩니다. 마지막에 실명 얘기하니까 그냥 정신이 무섭네요. 그러니까요. 평소에 어떤 증상을 보이면 이 당뇨 망막병증을 좀 의심해 봐야 할까요? 그러게요. 다른 심각한 질환들과 마찬가지로 당뇨 망막병증 환자분들도 대부분 심각한 단계가 이르기 전까지는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좀 더 진행하게 되면 부유물이 눈앞에 보이는 그런 비문증 증상이 보이거나 빛이 번쩍거리는 광시증 증상이 보이거나 네. 시야가 흐려지고 중심시력 장애가 일어나면서 독서 장애 등의 증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심시력 장애가 발생될 때는 굉장히 심각하게 이미 진행된 단계이기 때문에 아무런 증상이 없을 때 안과 검진을 꼭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모든 몸들이 그래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면 참 좋은데 이제 안과도 아프거나 눈에 질환이 생겼을 때만 가는 게 아니라 정기적인 검사를 받으시면 물론 좋은데 특히 이제 당뇨 앓고 있는 분들은 오늘 방송 보시면서 근데 눈 검사 반드시 받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는데 받아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예. 당뇨병도 1형 당뇨병, 2형 당뇨병이 있는데요. 1형 당뇨병은 소아당뇨병이라고 부르고 있고 2형 당뇨병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인 당뇨병에 해당이 됩니다. 네. 1형 당뇨병의 경우에는 진단 당시가 바로 발병 시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당뇨병을 얼마나 오래 앓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당뇨가 1형 당뇨인 경우에는 첫 진단 시기는
5년 이내에 시작하시면 되는데요. 네. 이는 당뇨망막병증이 5년 이내에는 잘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인 당뇨의 경우에는 진단 당시에 이미 당뇨망막병증을 앓고 계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네. 진단을 바로 받음과 동시에 안과 검진을 같이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참 안과에 가면 시력 검사만 했었는데요. 만약에 당뇨망막병증이 의심이 된다면 뭐 어떤 검사가 이루어질까요? 네, 뭐 아무래도 이름이 당뇨망막병증이니까 네. 저희가 이제 망막 검사를 하게 됩니다. 안저 검사라고 하는 건데요. 네. 우리가 눈 안쪽에 있는 그 카메라 필름에 해당되는 넓은 부위를 검사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있는 홍채를 벌리게 되는 산동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네. 예전에는 이런 산동 검사 때문에 뭐 독서 시력이 장애가 오고 그리고 환자분들이 운전하는데 불편감을 많이 갖고 계셔서 사실 많이들 검사를 꺼리하셨죠. 네. 근데 최근에는 광각 안저 촬영이라고 해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반 촬영보다는 굉장히 주변부까지 많은 부위를 검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산동 없이 손쉽게 이렇게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않고 안과에 오셔서 검사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안저 검사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저희가 형광 안저 촬영이라고 그래서 망막에 어느 정도 누출이 있는지 또 폐쇄가 있는지 검사를 하게 되고요. 네. 눈 속에 출혈이 있는 경우는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또한 망막 부종이 유발될 때는 망막 안에 CT를 촬영하게 돼서 검사하게 되고요. 시세포 기능 검사를 위해서 망막 전이도 검사를 같이 실시하게 됩니다. 네. 이러한 검사는 임상 증상이 없는 경우는 1년마다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고요. 가벼운 정도에는 6개월마다 또 좀 더 심한 경우는 3개월마다 검사를 진행하게 합니다. 하지만 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경우나 망막증의 악화 속도가 빠른 경우에는 좀 더 자주 검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다음 검진 시간을 예약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야, 이 당뇨가 합병증 하는데 이 눈으로 와서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네. 무섭기도 하고 야 조심해야 되겠다, 관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네. 이 당뇨 망막병증이 종류도 좀 있어요. 네. 당뇨망막병증이면 어렵게 생각하는 건 네.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단계별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망막병증은 크게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과 증식성 당뇨망막병증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는 신생혈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나누게 되는 건데요. 네. 이러한 신생혈관은 우리가 원하는 혈관처럼 산소 공급을 시켜주거나 혈관벽이 튼튼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새고 잘 터지는 게 문제가 되는데요. 네. 산소 공급을 시켜주지 않고 잘 터지기 때문에 눈 안쪽에 굉장히 많은 출혈을 유발하기도 하고 황반부의 부종도 유발하고 망막을 다 망가뜨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망막의 단계를 나누는 데 있어서는 신생혈관이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우선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비증식성 당뇨망막증은 안저 소견에서 자그마한 출혈이 보이거나 아니면 부종이 보이거나 망막 괴사와 같은 하얀 면화반이 보이거나 미세혈관 이상 또 정맥 이상 등이 발견될 때 우리가 비증식성 당뇨망막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비증식성 당뇨망막증도 단계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가벼운 단계, 중등도 단계, 심한 정도, 매우 심한 정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심한 정도와 매우 심한 정도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앞서 말씀드린 그런 출혈이나 면화반들이 넓게 분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한 정도 이상이 되면 50% 이상에서 증식성 당뇨망막병증으로 이행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실명의 위험률도 높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심각한 단계가 되면 바로 레이저 치료를 꼭 받으셔야 된다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은 비증식성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설명을 해주세요. 네. 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증식성과 비증식성을 나누는 가장 중요 포인트가 신생혈관이었기 때문에 신생혈관이 보이는 단계부터가 저희가 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식성 당뇨망막병증도 비증식성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단계를 나누는데요. 가벼운 단계, 중등도 단계, 고위험 단계, 진행된 단계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고위험 단계부터는 환자
환자분들이 실명될 확률이 2년 이내에 25%나 되기 때문에 고위험 단계부터는 굉장히 수술적 치료나 안내주사나 이런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데요. 이런 고위험 단계부터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신경 주변으로 신생혈관이 많이 모여 있는지, 또 눈 속에 피가 나 있는지, 망막박리를 유발하였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많이 세분화해서 당뇨 망막병증을 단계로 나누고 있는데요. 이렇게 단계를 나누는 거에 따라서 치료가 결정되기 때문에 미세하게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망막 관련돼서 좀 쭉 보다 보니까 네. 이게 저 관리를 잘해야 되겠구나, 미리 대비를 해야 되겠구나 네. 생각이 되는데 이 당뇨로 인한 다른 망막 질환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당뇨병성 황반부종이라고 해서 네. 예, 당뇨 환자분들의 10%에서 나타나는 질환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뇨 망막병증의 정도에 따라서 나타나진 않고요. 네. 초기부터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 이러한 당뇨병성 황반부종이라고 하는 질환은 당 조절이 잘 안 되시거나 당뇨 망막증이 심한 분들한테 좀 더 빈번하게 나타나는 걸로 되어 네. 있습니다. 황반부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중심시력에 해당되는 만큼 네. 이 중심시력을 관장하는 곳인데요. 이 중심부라고 하는 곳에 물이 차고 체액이 차이면서 시력에 많은 장애를 유발하게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황반부를 보면 산처럼 부어오르게 되면서 중심시력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황반부 정도 저희가 앞에 나눈 것처럼 단계를 좀 나누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국소적으로 붙는 국소부종과 미만적으로 작게 깔리게 되는 확산부종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사진에서 맨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임상적으로 유의한 황반부종, 말이 좀 어렵죠? 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 있는데 말 그대로 임상적으로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심부에 가까이 위치할수록 또 사이즈가 클수록 우리가 나중에 시력 예후가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단계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임상적으로 유의한 황반부종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빨리 치료에 들어가야 환자분들한테 중심시력을 오래 보존할 수 있게 합니다. 야, 이제 그 당뇨는 네. 뭐 좀 종합 병 선물 세트라고 그러는데 네. 이게 눈에 관련돼서도 이렇게 좀 심각하게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 저도 이제 알게 됐어요. 네, 굉장히 걱정스러운데요. 그럼 당뇨가 좀 심하신 분들은 이 당뇨 망막병증이 더 빨리 진행되거나 증상이 더 악화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뭐 당뇨병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요. 네. 당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심하게 당뇨 망막병증이 악화가 됩니다. 이런 당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특히나 사춘기 아이들은 성호르몬이 분비되면서 당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망막증이 악화가 되고요. 임산부의 경우에도 호르몬 변화 때문에 당 조절이 잘 되지 않아서 망막증이 악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같은 전신 혈관 질환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는 혈액순환 장애가 동시에 발생되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 당뇨 망막증 악화 속도를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는 뭐 흡연하시는 분들은 미세혈류 장애를 유발하기 때문에 저희가 흡연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도 금연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당뇨 망막병증이 굉장히 악화되고요. 또 이런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황반부종도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중심시력 저하도 꽤 많이 보이죠. 네. 그리고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이 경동맥 질환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뇌와 눈에 혈류를 공급하는 거에서도 폐쇄가 잘 오는데요. 그 경동맥 폐쇄를 동반하시는 분들은 안구 쪽으로 정말 산소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안구 허혈이 와서 비대칭적인 당뇨 망막증이 오기도 합니다. 야. 자, 이제 뭐 당뇨가 이미 있어요. 네. 그리고 내가 눈이 좀 시원찮어. 제일 중요한 건 그럼 당뇨 망막병증은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네. 네, 맞습니다. 치료가 굉장히 궁금하실 네, 예. 거예요.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당뇨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가 당 조절입니다. 네. 아까 당뇨병의 유병 기간이 당뇨 망막증을 얼마나 발생시키는지에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당뇨 망막증이 심한 정도는 당 조절의 여부에 따라서 달라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당뇨 조절을 굉장히 열심히 하신 분들은 당뇨병을
오래 앓고 계셔도 당뇨 막막병증이 굉장히 미미하게 나타나고요. 실명률도 굉장히 낮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당 조절은 저희가 이제 내과 선생님과 환자분들이 열심히 하셔야 되는 문제시지만 저희 안과적으로는 치료 시기가 되면 레이저 치료나 안내 주사 치료, 수술적 치료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선 뭐 레이저 치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치료를 시작하는 또 치료의 가장 큰 목표는 앞서 말씀드린 신생혈관을 발생시키지 않고 신생혈관으로 인해서 합병증이 유발되지 않게 하는 것이 이제 저희의 가장 큰 목표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실명률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치료법이 가장 오래된 것이지만 가장 효과적인 게 바로 레이저 치료라고 할 수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이저 치료는 중심부만 남겨두고 나머지 부분을 모두 레이저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중심부에만 산소가 공급되게 하기 위함인데요. 나머지 부분에는 산소가 필요 없게 함으로 인해서 신생혈관 촉진 인자를 못 나오게 해서 신생혈관 자체를 저희가 발생을 억제하고 있고요. 이미 발생된 신생혈관도 저희가 제거가 가능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얇아진 레이저로 인해서 얇아진 부분은 뒤쪽에서부터 혈류를 공급받기 때문에 좀 더 원활한 산소 공급을 이루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뭐 이렇게 지금 사진에서 보이신 것처럼 레이저 치료 전에는 좀 망막 내에 작은 출혈이나 삼출물들이 많이 보였다 그러면 네. 레이저 치료 후에는 그런 출혈이나 삼출물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레이저 치료를 초기부터 시행하진 않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레이저는 태워서 없애는 거기 때문에 주변의 시야도 많이 좁아질 수도 있고 야맹증이 발생될 수도 있고 네. 치료 당시에 통증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합병증이나 후유증과 아니면 실명률에 이런 거를 잘 저울질해서 적절한 시기에 레이저 치료를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레이저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런데 또 말씀하신 것처럼 걱정되는 부분이 레이저 치료 후에 뭐 합병증이라든지 지금 살짝 이제 레이저 치료 그러니까 얘기하시면서, 부작용이 네. 혹시 어느 정도일지 있을지도 궁금해지거든요. 네.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레이저는 치료 당시에 많은 통증을 유발합니다. 네. 실제로도 저희가 레이저 치료하는 중에 환자분들이 안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아파서? 네, 아파서. 그래서 아프시기도 하고 네. 두렵기도 해서 안 네네.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통증은 정말 레이저 할 때만 나타나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시야 변화나 야맹증 같은 게 증상이 있는데 최근에는 레이저를 나눠하기도 하고 레이저 강도를 이렇게 낮추면서 그런 부작용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네. 일시적인 시력 저하가 있어서 환자분들이 나 레이저해서 눈이 나빠진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실제적으로 이제 레이저를 하게 되면 일시적인 시력 저하도 오게 되고 레이저 때문에 망막에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망막이 붓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환자분들이 정말 중심 시력에 저하가 올까 봐 걱정을 많이 하시지만 최근에는 레이저를 많이 나눠서 하면서 또 레이저와 레이저 간격을 좀 띄우면 이런 부작용은 많이 줄고요. 네. 일시적인 시력 저하는 정말 말 그대로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대부분 빨리 회복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레이저 치료 얘기를 했는데 네. 이 당뇨 막막변증 그러니까 치료인데 이제 수술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데 수술 치료도 혹시 합니까? 네. 네. 뭐 당뇨 막막증으로 인한 수술적 치료는 요즘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네. 흔히들 알고 계시는 망막 수술을 저희가 수술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고요. 네. 예전에는 망막 수술 그러면 치료 시간도 오래 걸리고 회복 기간도 오래 걸리고 실명률도 높다라고 알고 계셨는데 네네. 최근의 수술은 술기와 기계의 발달로 회복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술 적응증은 뭐 유리체 출혈이 많고 지속되는 유리체 혼탁이 있고 반복되는 출혈 때문에 시력에 영향을 주고 실명을 초래할 정도의 망막 박리가 있거나 황반부 앞에 출혈 때문에 보는데 많은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네. 실제적으로 제가 수련의 기관보다는 최근에는 레이저 치료까지 가는 경우도 많이 드물고요. 실제 수술까지 가는 경우도 드물고 실명률도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그 당뇨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셔서 당 조절을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요. 내과 선생님들이 또 초기부터 안과 검진을 같이 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치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최근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된 안내 주사 치료가 안과적으로는 실명률을 많이 낮추는데 많이 효과적입니다. 네. 이 실명률을 많이 낮춰줬다고 하니까 아유, 다행스럽긴 다행이에요. 한데요. 네. 네, 말씀하셨던 그 안내 주사라고 하면 눈에다 직접 주사를 놓는 걸 말하는 건가요? 네. 그냥 뭐 그게 이제 뭐
그 의사 선생님한테는 뭐 무서운 게 아닌데 네. 우리 입장에서는 어우. 너무 두렵거든요. 아, 네. 사실 의사 선생님들도 안과 아니신 분들은 눈에 주사를 하면서 정말 많이들 무서워하세요. 네네네. 네. 근데 정말로 안 아픈. 아, 그래요? 네, 통증이 네. 없습니다. 레이저는 아까 제가 이제 통증이 있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안내 주사 같은 경우는 통증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유리체가 아니라고 해서 눈 속에다가 저렇게 약물을 주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눈에 직접적으로 저희가 주사를 놔야 합니다. 네. 안내 주사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주사와 신생혈관 억제제라고 하는 항체 주사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테로이드 주사로 인해서 황반 부종이 많이 가라앉은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당뇨 망막병증이 염증에 의해서 부종을 발생된다는 그 기전을 억제하는 단계입니다. 신생혈관 억제제라고 하는 항체 주사는 신생혈관 자체도 없애고 황반 부종에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신생혈관 억제제 때문에 저희가 실명률이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네. 오늘 저 방송 보시는 분들은 지금 귀에 쏙쏙 눈에도 쏙쏙 들어오게 지금 잘 설명을 해주고 네. 계신데 이 평소에 그 당뇨 망막병증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걸리는 게 아니라 예방이잖아요. 그럼요. 예방하려면 생활 습관 어렵겠지만 네. 네, 어떻게 주의를 해야 될까요? 네, 뭐 일반적인 생활 습관은 이제 정말 내과 선생님이랑 잘 상의하셔야 되겠고요. 네네.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 조절입니다. 네. 당 조절이 가장 우선적이어야 되고요. 전신혈관이 동반되어 있으신 분들은 혈당 조절과 고혈압 조절 같은 것을 잘 해주셔야 되고 네. 미세혈관에 문제를 유발하는 흡연이나 카페인 섭취 같은 것은 제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과 검진은 당뇨 진단과 동시에 실시하셔야 되고요. 네. 일단 검진이 시작되면 정기 검진을 잊지 않으셔야 하고 무서워서 피하지 않으시고 치료는 제때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안과를 눈이 문제 있어서 간다기보다 네. 지금 오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당뇨라는 것이 나에게 들어왔다. 네. 그러면 내과만 가는 게 아니라 안과는 무조건 방문을 하셔야 된다라는 네, 게. 예방 차원에서.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주변에 보면 또 임신하시는 분들 아, 중에서도 당뇨 때문에 그래요? 고생하시는 분들이 네네네. 계신데요. 이 임신하신 분들 중에서 이 당뇨 망막병증에 걸렸다고 하면 뭐 약물 치료라든지 수술이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네요. 네,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일단 아까 임신 시에는 그 호르몬 분비에 의해서 없던 당뇨도 발생하게 되고요. 이미 진행된 망막증이 있으신 분들은 당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악화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임신 당시에 당뇨 망막증이 얼마나 있었는지 또 임신 당시에 당 조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당화 혈색소의 변화가 어떤지 또 고혈압이나 빈혈을 동반하고 있지는 않는지에 따라서 악화 속도가 결정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이 나빠지기 때문에 임신 중이라도 저희가 고위험군이 좀 발견이 되면 네. 발견 즉시 레이저 치료를 저희가 권유하고 있습니다. 레이저는 실제로 태아에 뭐 위험을 주거나 그 문제를 유발하지는 않는데 네. 임신 당시에 검사라든가 레이저 치료가 임산부들에게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가장 좋은 것은 임신 계획이 있을 때 주치 선생님과 상의해서 미리 필요하면 레이저 치료를 먼저 받으신 후에 임신을 진행하는 게 사실은 가장 임산부들에게는 좋은 그러네요. 방법이겠죠. 예, 혹시 저 아기 계획 있으신 분들은 일단 네. 안과에 가서 먼저 검진을 안과까지도 네.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당뇨와 눈 건강, 당뇨 망막병증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궁금한 사연이 네. 몇 개 있어서 50대 남성인데 아이고 제 얘기 같기도 하고 평소 당뇨가 있어서 걱정이 되는데요. 당뇨 때문에 눈에 영향을 미치는 합병증이 많이 있는지 많겠죠? 네. 사실 오늘은 당뇨 망막증이라고 하는 망막에 네. 국한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당뇨가 실제 눈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당뇨로 인해서 눈의 모든 병을 다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뭐 앞쪽에 각막부터 시작하면 아이고. 예, 저렇게 많이 있죠. 그래서 많구나. 각막에 안구건조증이 많이 유발되기 때문에 각막 미란이나 상처가 자주 생기기도 하고요. 어쨌든 혈류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뇌신경에도 문제가 돼서 당뇨병성 신경병증과 함께 그 뇌허열 때문에 오는 마비사시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고요. 또 시신경 자체로도 허열이 발생돼서 허연성 시신경병증도 유발하고요. 일반적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 백내장이나 녹내장도 일반 분들에 비해서 많이 발생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아이고. 네.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려보도록 네네. 할게요. 60대 여성입니다. 최근 백내장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요. 아유. 당뇨 때문에 백내장이 생겼다고 하는데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궁금하실 것 같아요, 많이. 질문 네. 주셨어요.
당 자체도 수정체에 영향을 줘서 백내장을 유발하고요. 네. 또 어쨌든 60대가 되시면 노화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자외선 같은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에 의해서 백내장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일반 백내장과 마찬가지로 모양은 비슷하지만 당뇨 백내장인 경우에는 눈꽃 모양처럼 하얗게 변하는 백내장 타입으로 받으면서 네. 굉장히 속도도 빠르고 일찍 불편감을 유발하는 백내장으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치료 방법은 일반 백내장이랑 뭐 같고요. 하지만 최근에 많이 시행하고 있는 노안 교정 인공 수정체 삽입술 같은 경우는 예. 나중에 망막 수술하는 데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는 주치의님이랑 잘 상의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가장 네. 중요한 건 방문을 하셔서 그럼요. 상의를 좀 하셔야 되고 상담을 받으셔야 되고 진료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건강톡톡인데 건강 쏙쏙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네. 당뇨와 눈 건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행복해지는 연습, 이완과 마음 챙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네, 지금까지 배선희 안과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날씨 또 알아봐야 네. 될 텐데요. 자, 날씨 알아봅니다. 강일아 기상캐스터. 네, 제헌절인 오늘 어제만큼 다소 덥겠습니다. 통풍이 잘 되는 옷차림 하셔야겠는데요. 볕이 뜨겁게 내리쬐면서 대전의 낮 기온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후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50mm로 예상됩니다. 국지적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해 시간당 30mm가 넘는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겠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계곡이나 하천물이 불어날 수 있어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29도, 세종과 대전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28도를 웃돌겠습니다. 파도는 전해상에서 고요하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토요일까지는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 일요일부터 다시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희 방송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하는 방송입니다. 네. 또 나왔죠. 네, 로기. 예, 이렇게. 로기, 네. 예, 뭐 편안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방송 만들면서 여러분들과 의견 같이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네.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가 반려동물, 반려식물 다 좋아였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머나. 2076번님, 새로운 귀요미들 자랑할게요. 6마리 출산했는데요. 모두 건강하고 정말 귀엽답니다. 무럭무럭 탈 없이 잘 자라렴. 저 뒤에 저거 이상의 사진이 나올까 싶을 정도로 네. 시작부터 우리 탄성을 자아내겠어요. 네. 0656번님, 저는 반려동물, 반려식물 모두 키우고 있어요. 반려동물은 햄스터와 꼬북이고요. 반려식물은 딸기 모종과 파리지옥이에요. 정말 다복하죠. 야, 우와, 파리지옥 처음 저기는 봤어요. 네. 다양하게 키우시네요. 와. 부럽습니다. 네. 8961번님, 6년째 우리 집 서열 1위인 도레미 엄마 덕에 2인자 찍은 누리. 와. 너희들이 있어 아빠, 엄마, 오빠, 언니는 정말 행복하단다. 오래오래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앞으로도 쭉 가자. 서열 야, 1위. 야. 1위, 2위가 있군요. 네. 6204번님, 우리 집엔 반려식물이 많아요. 꽃이 화려한 공작 선인장, 여우꼬리 닮았다고 해서 이름도 여우꼬리. 네. 매일 피는 1일초. 그중에서 제일 애착이 가는 건 아들이 취직해서 선물 받은 벤자민입니다. 의미가 있으니까. 네. 찌찌뽕 이렇게 해야 되나요? 네. 반려식물도 저렇게 예쁘게 키우는 분들이 많이 네. 계시네요. 야, 예쁘네. 아, 어째. 7679번님. 사랑스러운 반려견 이름이 덕구네요. 와, 덕구.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장난감들 몰고 와서 놀아달라고 한답니다. 덕구 덕에 아침부터 바쁘지만 행복하네요. 덕구 키우시려면 힘을 좀 기르셔야 될 것 같아요. 아유, 덕구가 힘이 좋아 네. 보입니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9030번님, 화려하진 않지만 좁은 베란다에 함께 살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여기저기서 입다다 혹은 아주 어린 싹얻어 키운 정말 정이 가는 소박한 예쁜이들이랍니다. 소박하다고는 하셨는데 네. 너무 예쁘네요. 예, 그러니까요. 반려식물의 매력이네요. 2704번님, 우리 집 반려견 하늘이와 반려식물 다육이와 동백나무. 저기는 다 큼직큼직하네. 네. 눈과 마음이 힐링된답니다. 예쁘게 잘 자라줘서 정말 좋아요 하셨는데 반려견 하늘이 모습이 예전에 저희 시골 마을 같은 느낌도 들고. 네.
9990번님, 집에서 최고 상전인 앵무새 하나 둘이입니다. 둘이 얼른 알콩달콩 지냈으면 좋겠어요. 저희 하나 둘이 커플 예쁘죠? 와, 앵무새 카페 얘기했더니 네. 저희는 집에서 직접 앵무새를 키우셨네요. 아, 그러니까요. 사랑스러운 사진 많이 만나봤고요. 사연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월요일 마을 탐구 생활 아산 6531을 찾아갑니다. 봉수산 자락에 위치한 물 맑고 공기 좋은 산골 마을인데요. 폐교 위기에 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젊은 귀촌인들이 대거 이주했고요. 이제는 행복한 마을 가꾸기에 힘을 보태고 있다는 훈훈한 이야기가 있는 마을입니다. 월요일에 소개해드릴게요. 한 주가 또 쭉 지나갔네요. 예. 네. 먼저 오늘부로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네. 빼놓은 게 있어요. 다음 주 월요일 방송부터 저희 아침이 좋다가 여러분들을 조금 더 일찍 찾아갑니다. 네. 아침 7시 50분, 7시 네. 50분입니다. 맞습니다. 잃어버리고 늦게 들었다가 어머 끝나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예, 좀 부지런히 만나겠습니다. 네, 이른 아침 저희와 꼭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는 월요일 아침 7시 50분에 다시 돌아올 거 약속드리면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농업회사 법인 주식회사 백제의 햅쌀 떡국과 멸치맛 쌀국수, 적벽한 비밀의 섬 지코센터의 숙박권, 3대 정성 주식회사 신진수산의 맛김 선물 세트, 친환경 도자기 젠 한국의 선물 교환권, 공주 장승말 테마파크의 카라반 숙박권을 드립니다.